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계약에 있는 바이아웃 발동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오피셜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가 유니폼도 입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피셜은 늦게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바이아웃 금액이 들어왔고 떠나는 게 확정이 됐다면 이제 고별 오피셜을 충분히 다른 구단들도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이아웃 금액 지불이 왜 늦어졌고 오피셜이 늦게 나온지에 대한 현지의 독점 정보, 저희도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체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소식과 더불어 김민재 선수가 또 수비라인에 함께 뛰게 된 카일 워커의 이제 개인 합의 소식까지 바이에른 뮌헨 여름 이적 시장 최신 상황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선수들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함께 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해리 케인의 이적 협상이 꽤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 3주 뒤면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카일 워커가 결국 맨시티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결정했다라는 독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워커의 영입이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을 주로 쓰고 오른쪽 왼쪽 센터백을 모두 소화하는 선수이긴 한데 토마스 투헬 감독의 계획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왼쪽 센터백으로 뛸 것이 알려졌거든요. 물론 이제 두 명의 센터백으로 뛸 때는 김민재, 더리우트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하이브리드, 특히 3백을 병행하는 전술이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특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자원들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낙점된 선수가 바로 카일 워커입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이자 독일 뮌헨 1티어 기자인 플로리안 플래텐버그 기자가 독일 시간으로 7월 14일 금요일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독점을 달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카일 워커와 개인 합의를 완전히 마쳤다. 구두 합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했다, 유력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합의가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맨체스터 시티와 이제 이적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 아직 이제 워커 선수가 맨시티와 계약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맨시티는 또 연장 계약을 해서 워커를 남기고 싶어 했잖아요. 하지만 워커는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바이에른이 설득하는 과정에는 장기 계약의 제한이 있었다. 2025년까지 2년 계약에 1년 옵션까지 총 3년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에 앞서서 정황들을 보면은 일단 카일 워커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의 투헬 감독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케인 영입을 위해서는 이적료 협의가 구단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센 CEO가 레비 회장과 만난 것이 중요했다면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협의에 앞서서 선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상대팀 선수로 또 많이 경험해봤던 이 투헬 감독이 워커를 직접 설득을 했고 또 네페 스포츠 디렉터도 앞으로 팀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워커의 마음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미 워커는 맨시티와 연장 계약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마음을 잡았고 연장 계약을 안 하고 맨시티에 더 뛰다가 떠날지 아니면은 바로 이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올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마침내 결정한 것이죠. 남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와 이적료를 협의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선수다 보니까 고액은 아니에요. 1,500만 유로의 보너스, 활약에 따른 옵션 조항으로 이제 제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틀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워커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을 달성한 과정에서 또 쏠쏠한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세대 교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리빌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균도안이 떠나는 일도 있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떠나는 상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수비라인에 라포르트도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워커까지 내보내긴 조금 이제 어렵다. 이런 기류가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 못 보낼 선수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또 이적료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독일의 관측입니다. 워커가 오게 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영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어요. 경쟁자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워커 선수는 풀백이고 또 윙백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면에 좀 더 특화가 됐고 또 오른쪽 센터백으로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터백인데 풀백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워커는 풀백인데 센터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리흐트가 3백의 중앙을 맡고 김민재 왼쪽, 워커 오른쪽으로 라인을 높이고 또 3백과 4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축구를 한다. 지금 보시면 좌우 윙백으로 알폰소 데이비스와 킹슬리 코망이 있는데 뭐 데이비스는 공격적인 윙백, 코망 같은 경우에는 윙어가 주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데이비스의 뒤를 커버하고 워커가 코망의 뒤를 커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데이비스가 레프트백 자리로 내려오면 워커가 오른쪽 풀백이 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3백과 하이브리드 4백이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워커 선수가 이제 속도가 좋아서 상대의 대인 방어가 좋고 측면을 커버할 수 있고 또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은데 김민재 선수는 후방의 조율사로, 후방의 플레이메이커로까지도 활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키미히가 중원 조율사로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겠지만 김민재가 그 1차 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 라인에 케인이 합류할 경우 케인이 전방의 9번 역할을 맡으면서 무시알라가 10번 역할, 사네가 왼쪽 공격수지만 데이비스가 올라가니까 2선 공격수로 좁혀 들어오고 코망도 사이드와 2선 중앙을 오가는데 워커가 일단은 공격 가담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코망이 사이드 라인을 좀 점유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많이 움직여주는데 라이머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가 이제 투엘 감독의 리빌딩에 있어서 이제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골키퍼는 존머가 이제 나가고 노여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다시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맨시티는 이 워커를 내보낼 경우 다른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워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파바르 선수예요. 이 파바르 선수가 오른쪽 풀백, 오른쪽 센터백이 가능한 자원이죠. 물론 풀백으로 뛰기에는 공격력이 아쉽다.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이제 수비력에 대한 조금 이제 개인 피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또 본인은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하며 바이에른에 남지 않고 이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워커 역할 그대로 대신할 수 있고 더 어린 파바르이기 때문에 맨시티 쪽에 바이에른이 파바르를 주겠다, 이적료 협상을 하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얘기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맨유나 유벤투스도 원하고 있고 파바르 본인이 맨시티를 선호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커를 영입하는 협상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에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말씀드린 이런 많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hen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긴 하지만 루이카 헤르난데스를 보낸 돈으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자금을 마련했던 것처럼 케인 영입에는 또 많은 돈이 들 것이고 또 워커 영입에도 이적료가 쓰이긴 쓰이니까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존 자원을 정리해서 이적료를 회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나폴리에서 워낙 잘해줬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들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나폴리 매체들은 7월 14일 금요일이 됐을 때 아직도 바이아웃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기적적으로 나폴리에 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보도들을 보면 이미 얘기는 끝났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국내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메디컬 테스트를 한 것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서류 작업만 남았고 언제 합류하느냐 이 얘기까지, 언제 오피셜이 나오느냐 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다만 7월 15일까지 설정된 이 바이아웃 기간에 모든 것들이 서류 작업뿐 아니라 이제 지불 작업까지 끝내야 되는데 현지 시간 7월 14일까지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이탈리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 구단에 물어봤더니 바이아웃 금액 입금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나폴리 측에 바이에른 뮌헨이 직접 연락을 해서 바이아웃 금액을 낼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은행이 주말에는 안 열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이제 지급 처리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은행 업무들이. 하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입금일이 찍히기 때문에, 입금을 시도한 일이 찍히기 때문에 또 꼭 그 은행이 열렸을 때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 송금이 계좌 이체가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7월 14일 금요일 밤에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돼도 7월 15일인 오늘 유럽 시간으로 오늘이 돼도 충분히 입금을 해도 바이아웃 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왜 일찌감치 바이아웃을 지불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에 아직도 입금을 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해서는 칸나바로 형제 에이전트로 일했던 이탈리아의 유력 인사죠. 엔리코 페델레가 이탈리아의 라디오 방송 라디오 마르테에 출연을 해서 김민재 선수의 상황 설명을 해준 건데요. 사실 앞서서 가젤라 델로 스포르트도 이적료가
바이아웃 금액이 5,800만 유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가변적 바이아웃이 있다라는 보도들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4,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챔스 진출팀으로 가면 1,000만 유로 플러스, 매출액이 높은 구단으로 가면 또 플러스 돼서 최대 6,800만 유로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페델레 에이전트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가변적 바이아웃은 없었다. 그저 실제 바이아웃만 있는 것이고, 또 바이아웃 금액도 4,800만 유로가 아니라 4,500만 유로인데 300만 유로의 연대 기여금을 영입하는 팀에서 따로 부담하는 형태의 또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총액 4,800만 유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4,800만 유로는 오늘 환율 기준으로는 한국 돈으로 685억 원이라는 거액이고, 분명히 센터백의 이적료로는 역대급의 이적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게 지불이 연기되느냐? 무엇보다 전략상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뭔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은행 이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미리 지급을 하면은 또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걸 다 할부로 지급하게 돼요. 사실 바이아웃 금액이라는 것이 발동될 때는 구단과 구단 간의 계약이 아니라 구단이 이제 사무국과 세리에 사무국, 라리가 사무국 이렇게 바이아웃 조항이 합법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이제 결의를 할 때는 거기에 보내는 것이고,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적료는 구단과 구단 간에 협의를 해서 할부 납부가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아웃 조항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니까 4,800만 유로를 한 번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4,800만 유로의 현금을 쓰긴 어려우니 은행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분납 형태로 갚기 위해 진행하니까 빨리 빌려서 빨리 낼수록 이자를 더 미리 내야 되고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7월 15일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바이아웃을 납부하고 할부로 갚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7월 14일에 확인이 안 됐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 쪽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탈리아 세리에 사무국으로 입금을 하고 그 돈이 나폴리 쪽으로 전달되면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나폴리에 문의했을 때는 이게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 있고 아직 입금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7월 14일 금요일이 아니라 유럽 시간 7월 15일 토요일에 모든 것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 중에 바이에른 뮌헨은 아니더라도 나폴리 쪽에서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이 들어왔고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준TV가 체크한 바에 따라서도 사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나 플래텐버그 기자나 독일 쪽의 유력 기자들도 바이에른이 이미 김민재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즉 지불하겠다라고 의사만 전했고, 지불 자체는 현재 서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7월 15일 마감일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이런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선수가 정리되면 그 돈을 써야 이자 부담 없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바르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이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으니, 파바르를 맨시티에 보내면서 그 돈으로 맨시티의 이적료를 처리를 하면은 사실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워커를 데려오는 상태, 워커 이적료만큼을 빼고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워커의 오피셜도 파바르의 상황과 맞물려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인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도 2-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디오 마네의 이적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네는 남고 싶어 한다고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마네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했고, 마네를 영입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3,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리버풀에 줬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좀 더 싸게라도 내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마네의 연봉이 2천만 유로로 팀 내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네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2천만 유로를 세이브하게 되고, 여기에 2천만 유로 정도의 사우디에 좀 보내는 것만으로도 1,200만 유로의 손해를 봐도 당장 마네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4천만 유로를 또 확보하게 돼요. 이 돈으로 케인 연봉도 주고 케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이적료를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네를 내보내고 파바르를 내보내면 케인과 워커의 영입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케인, 워커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 레반도프스키 이후에 사실 이 부분에 무게감이 떨어졌는데, 케인이 오게 된다면 완벽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이선 공격수는 무시알라와 밀러, 그나브리와 사네가 있기 때문에 케인과 호흡을 맞출 3톱 공격수에는 이제 추가 영입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좌우윙백은 알폰소의 백업으로 도르트문트와 계약이 끝난 게헤이루 영입을 이미 완료했고요. 오른쪽은 기존 자원인 코만과 마즈라이가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도 라이머 영입이 공식 발표가 됐죠.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로테이션을 돌고 키미를 중심으로 중원이 구성이 되고요. 수비 라인은 김민재, 더리우트, 워커 혹은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로 구성이 되고 포백일 때는 미드필드 한 명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골문은 현재로서는 노이어가 지킬 것 같은데요.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대안으로 이제 아시아 선수 또 아시아 마케팅이 되면서 또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찾다가 일본 대표 수비수인 이타쿠라코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플라텐버그 기자의 최신 독점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도 7월 15일 새벽에 나온 아주 최신 보도인데요. 이타쿠라코가 나폴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루시아 맨헨글라드바에 남기로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폴리가 사실은 뭐 많은 수비수들을 물망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한국의 이한범 선수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즉시 전력,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대체하려면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 이타쿠라코 쪽에 갔지만 이타쿠라코가 무산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또 새롭게 고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많은 유럽 팀들이 올여름에 아시아 투어로 오게 되고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에 와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또 토트넘도 아시아에 오게 되고 싱가포르에 가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싱가포르에 갑니다. 즉 워커가 아시아 투어에 왔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아시아 투어에서 합류를 하고 케인 선수도 이제 싱가포르 일정 중에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는, 빠르게 프리시즌 경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투어에 이 선수들이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이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차 문제라든지 이동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 워커, 김민재 선수를 모두 영입을 하면서 폭풍 리빌딩을 완성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